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신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분석 자료집도 노란톡방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자랑해 드릴 수 있는 김선규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오전장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오히려 코스피가 떨어지지 않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전강 후약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과연 좀 다를 수 있을까, 저는 일단은 조금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안겨주실 김선규 전문가님 본격적인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자, 안전, 확실. 네, 이게 단타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단타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중장기로 가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증시, 즉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는 준 G7이라고 이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준 G7. 네, 준 G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글로벌 투자 상황에 맞는 이런 여러 시장의 투자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단순하게 뭐 이런 단기 투자 혹은 일중 매매, 즉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 가지고서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고, 특히나 중요한 거, 원금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게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원금의 보전, 이 두 가지가 앞으로는 특히나 중요해졌는데, 특히나 요즘 들어 가지고서 이제는 그 많은 어느 정도 퇴직금을 가지고서 또 전업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요즘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특히나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이 해칭 기법을 어느 정도 알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산업적 분석 세 가지를 가지고 총점을 매겨서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한 다음에 소액 중기 투자로 들어가는 이런 스몰캡형, 자, 소액의 중기 투자, 그래서 스몰캡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안겨주실 김선규 전문가님 소개도 들어봤고요. 전문가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오랜만에 보는 또 빨간불이거든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일단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요. 코스피 4.39포인트 올라가 있고 코스닥은 7.88포인트 올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코스피가 처음엔 조금 잘 올라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올라가지 않았죠.
중요한 거 여기서 이번에 2,500선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서는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2,500까지 떨어지는 거는 위험해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걸 피하려는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역시 이번에 그 비트코인 ETF 관련해 가지고 새벽에 승인이 나버리는 바람에 이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수급부터 먼저 코스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개인하고 기관은 엄청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기관이 조금 어느 정도 땡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비해서 외국인은 현재 매도세가 4,480억 원 이상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지금 현재는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금액은 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매수 들어와 있고 개인은 1,328억 원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 상태로 가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오후가 들어가면서 코스닥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잠깐 보면은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떨어졌죠. 그러기에 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 2% 이상 올라가 있고 SK하이닉스 0.9% 올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에도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의 2% 가까이 올라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역시 바이오 쪽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갈 수 있는 4가지 종목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그다음에 자 제약바이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플랫폼 이 4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코스닥의 시가 총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5% 이상 올라갔죠. 에코프로도 4.68%. 자, 이 두 개가 지금 해가지고 그동안 떨어졌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가서 장 후반까지 갔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커버해 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상당히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지루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 지금 현재 0.8% 빠졌고 그 다음에 HLB가 생각보다 강한 보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올라갈 부분은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기 힘든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2차 전지주들, 제약, 바이오주들까지 흐름 짚어주셨고요. 저희 산업별로 분석 테마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분석과 반도체 AI 플랫폼에 대한 테마 자료집을 준비를 했고요.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부터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유망할지 종목들도 선정을 했으니까요. 이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걸려 있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한가에도 들어가는 흐름들인데요. 어제 미국장 역시나 관련된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시장 짚어주시죠. 네, 먼저 미국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장,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ETF 덕에 자리를 지키네. 자, 이런 얘기를 나고 있죠. 물론 오늘 이제 밤 늦게 해가지고서는 CPI가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이 되면 PPI가 발표가 있죠. 지금 그래서 물가 관련된 이슈가 자 물가가 금주에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냐 금요일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납니다. 자, 4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현재 미국은 약간은 좀 눈치를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중국은 도대체 대만 총선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고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준율을 낮추는 등 정부에서 정책을 상당히 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증시 자체도 생각보다는 정부의 말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조금 반응이 힘들고 혹은 좀 더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시죠. 자, 미국 증시. 자, 미국 장시장 보시면은 다우존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횡보세 나와 있죠. 네, 여기에서 일단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분간 나스닥이 전 고점 올라갈 때까지는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다우는 움직이지 않는다. 즉 여기에는 돈이 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거 자 ETF 자 비트코인 ETF 네. 비트코인 ETF가 한두 개도 아니고 11개나 지금 승인이 나버렸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 핫머니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래소 쪽 이쪽 거래소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나스닥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서는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S&P 500 역시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실 상단에서 요 상단을 뚫어 올라가려는 움직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이 자리 여기 어디냐면은 바로 저 끝으로 가게 되면 원래는 이전에 있던 전고점입니다. 이전 전고점인데 최근 들어서 여기서 돌파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전고점에 일단 걸려 있는 상태다. 즉 여기에서 과연 비트코인 ETF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현재 자금들, 특히나 금융에 대해 있는 것, 특히나 금융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자산 관리, 즉 애셋 매니지먼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디로 자금을 옮길 것이냐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 중국장이죠. 중국장 볼게요. 자, 중국장 시황을 보시게 되면 샹하이 AB 지금 현재 가지고서는 여기에 이제 어떻게든 바닥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샹하이 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마감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션전 A하고 B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둘 다 떨어졌죠. 지금 전이 있던 자리를 지금 밀려나가지고 정말로 바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유럽이나 혹은 이제 다른 아시아권, 즉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갔다가 한 번 더 과매도를 만들고 올라갈 것인지 요거를 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 가장 강력한 호재로 기대가 됐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게 또 올해 시작을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게 또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와 함께 산업 분석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역시나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석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내일까지 남아 계시는 100분 한해서 이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규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무엇이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는 해칭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을 배웠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내용. 자, 투자 금액이 작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냐? 자그마치 계좌 4개를 운영해요. 계좌 4개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투자 금액이 작거나 혹은 다른 본업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에 대해 가지고 전업으로 들어가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자, 계좌 한 개 가지고 가는 것들, 특히 투자 금액이 작거나 특별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그 부업의 개념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투자를 공부하는 개념으로 시작할 경우엔 당연히 단일 계좌, 즉 계좌 한 개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자, 일반적인 종목 추천하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일 계좌 투자자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죠. 그죠?
자, 왜? 이거 해가지고서는 일단은 이런 복잡한 포트폴리오를 따라가기에는 공부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론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문이라든가 혹은 일임을 하는 데나 아니면 신탁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맡겨놓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운용을 시키는 게 돈 많은 분들은 이렇게 돼요. 돈 많은 분들은 가능하다. 돈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맡기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데 남을 믿기는 어렵고 그럴 때 단일 계좌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액 투자는 특히나 젊은 세대들, 20, 30 세대들이 아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미성년자 자녀들을 두신 그 부모님들이 가끔씩 미성년자들에게 계좌를 열어놓고서는 대충 얼마 정도의 주식을 거기다가 꽂아주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공부시키거나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 소액 투자로 하는 거 그리고 단일 계좌로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젊은 세대들 특히 2030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하기는 아주 좋은 것이고 왜 이것이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적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소액이기 때문에 잃어도 피해가 적어요. 잃어도 피해가 적다. 소규모 피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지고 있던 거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서 만들었던 그 돈 가지고서 그래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그게 설사 깨지더라도 원본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200만 원 정도에서 끝나면 되고 그러면 그 정도라 그러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대략 한 3개월 이내에 충분히 복구해서 다시금 이런 계좌에 소액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이제 사회에 초년생으로 있는 우리 2030 세대들이 본업에 충실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충실해야 된다. 자, 충실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다. 자, 요즘 비록 아무리 힘든 요즘 일자리가 없고 특히나 이제 취업이 힘든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을 조금 낮추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라든가 파트타이머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충실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소액으로 해가지고서는 단일 계좌 투자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움직임이나 종목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이 소액 투자가 낫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건데 세 번째,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피해를 보고 나서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는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학습을 통해 반복 학습으로 경험을 축적한다. 자, 반복 학습으로 경험을 축적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투자라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어떤 투자가 맞는가. 나는 어떤 투자가 되는가. 어떤 투자가 맞는가. 맞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아, 내가 정말로 단타를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선물 같은 이런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런 호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걸 하더라도 나는 그걸 충분히 따라가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액을 해가지고서는 그런 자 전업 그런 그것들을 종목을 해서 특히나 뭐 우리가 부르는 동전주 즉 페니스탁이라 그러죠. 페니스탁 위주로 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은 젊은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그만큼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금액이 작고 동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호가를 보셨을 때 그야말로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해가지고서 갑자기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들어갔다 나오는 거 혹은 손절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여기서는 일단은 스탑로스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 스탑로스라 그러죠. 스탑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버릇이 잘못 든다 그러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가지고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서는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영원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소액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소액은 무조건 하고
집중 투자입니다. 어차피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기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거. 자,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무조건 집중 투자. 즉, 한 종목에만 완전히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종목을 가지고서 공략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이 위험이 상당히 고위험한 종목들을 골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그 방법을 알고 그러고서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아주 위험한 거 이외에 그래도 중간 정도 위험한 그런 그래도 중위험으로 해가지고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중위험 종목도 역시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해가지고서는 자, 지금 매수한다. 지금 매수하면 매수 하면은 10분 뒤에 이게 상한가 치기를 바래요. 전부 다. 예. 10분 뒤에 상한가 치기를 바래. 모두 다 그렇죠. 네. 저도 가끔씩 그런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이거 원하지만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네, 평생의 로또입니다. 이거는. 네. 죽어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는 그런 평생의 로또 같은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될 수가 없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금액을 늘리는 거. 자, 수익을 내서 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요거를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통 가는 종목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축축축축 하고서 며칠 사이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보통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런 급등주를 일반적으로 이런 그 소액 투자자들은 이거를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보통 여기쯤에서 따라가주면 그나마 좀 나온데 여기가 아니라 보통 여기쯤에서 따라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됐냐? 가다가 여기서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가요. 예. 쭉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사가지고서 올라갈 때 좋네 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쭉 빠지는 여기에서 그냥 한마디로 손실을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 투자에서는 금액을 증식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일단은 우선은 이게 저점에서 올라가는 자리를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정도에서 수익을 만족하고 익절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 된 거죠. 예. 만족하고 익절이 중요한 거죠. 자, 이 한 단일 계좌, 단일 계좌를 하는 소액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에서 만족하고 익절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좌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요. 물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한 종목만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한 리스크도 많이 따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좀 주의점을 가져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갑작스럽게 떠오른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테마인지를 파악하고서 그 테마를 따라 가지고서 그냥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올라갔을 때는 이미 1, 2분 정도 지나가면 한 10%에서 15% 정도 이미 쭉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가다가는 잘못하면은 그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 즉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금액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사람들이 판단하고서는 이미 빼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또 이제 거기서 매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 끓기 시작한다라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단기에서의 핵심입니다. 네. 네, 한 종목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목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매수를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분할해서 들어갈 건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급등주들을 공략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에게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들 함께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들과 비법 자료집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 걸려 있고요. 제가 QR코드를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분석집도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별로 강세 테마들 분석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도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을 시작해 볼 텐데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오늘 알아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이제 목요일이니까 오늘은 또 한번 제가 미국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갑니다. 자, 미국 금융주. 자, 미국의 금융주. 자, 자본주의의 꽃이죠. 미국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종금사, 지역은행, 리저널 뱅크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보험, 인슈런스, 그 다음에 카드, 크레딧 카드사인데 이제 뭐 비자, 마스터카드, 디스커버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캐피탈원 쭉쭉쭉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펀드, 자 우리 에셋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블랙록이라든가 혹은 이제 여기에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든가 아니면은 아폴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찰스 슈왑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골드맨삭스 뭐 이런 회사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금융주들 그러면은 사실상 보기에는 좀 모호해 보이지만 의외로 얘네들의 비중이 꽤 큽니다. 자, 미국 전체 시총에서 S&P 500에서도 시총은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대략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그리고 지금 현재 Magnificent Seven, 즉 기술주 7대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들은 지금 현재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미국의 은행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미국의 은행은 망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리고 상당히 많이 망했고 망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은행도 결국은 장사는 됩니다. 뭐냐? 돈을 가지고서는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자로 장사를 하는. 자, 즉 기본적으로는 예대 마진을 가지고 하는 장사. 자, 예대 마진이죠. 예대 마진. 자, 예대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은행인데, 자, 금융들을 봤을 때는 은행만 봤을 때는 이렇지만은 은행은 이렇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또 다릅니다. 증권사, 카드사, 펀드사. 카드사는 뭐다? 신용카드 가지고 먹고 살죠. 요거는 신용카드로 해서 아주 극악의 리볼빙 가지고서는 먹고 사는, 리볼빙 이자로 먹고 사는 카드사. 그 다음에 펀드. 자, 돈 많으신 분들이 여기다 맡기시면은 이 돈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은행이나 혹은 다른 금융기관 혹은 다른 소규모의 그 패밀리하우스라든가 아니면 헤지 펀드들이 돈을 맡깁니다. 자, 돈을 맡기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이걸로 더 큰 돈을 만든, 즉 쉽게 얘기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으로 돈을 버는 펀드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증권사. 자,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골드맨삭스, 찰스 슈왑 이런 회사들이 쭉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회사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ETF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ELS,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이런저런 그 증권사의 이제 증시에다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은행이나 금융사들은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다. 왜? 자본주의 원리에서는 당연히 돈 못 벌면 망하는 게 순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살아온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얘기를 하자면은 종금사 중으로 얘기하면 4대 은행. 자, JP 모건 체이스.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시티그룹. 그 다음에 지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C라 그래요. 제가 지금 요거는 미국 그 종목 티커로 지금 적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웰스파고, WFC, 웰스파고 컴퍼니. 요거 해가지고 얘네들이 미국의 4대 종금사. 아직까지도 목숨 걸고서는 바닥바닥 살아있는 상당히 그야말로 역전의 노장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 여기는 BNY,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자,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얘네들도 여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유서가 깊고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 은행들도 역시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잔뼈가 굵었고 또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미국 내에서의 금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시장과 연준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시장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동상이몽이다. 자. 연준은 지금 5.5%의 금리를 만들었죠. 연준은 5.5%. 자, 5.5%의 요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이번에 자, 의사록이 발표가 됐어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는데 뭐라 그랬느냐? 자, 이 정도면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틀어막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의사록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야, 3월이면은 금리를 낮춘댄다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2월에 갑자기 자 산타랠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자 증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죠. 예, 증시가 그냥 쭉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는 미국이 다시 증시가 살아나는가 보다 그러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집어넣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다시금 위에서 쭉쭉 이제 계속 옆으로 해가지고서는 다우는 횡보를 하고 있고 나스닥은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다 나스닥은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한마디로 페이크를 한번 친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특히나 큰 문제가 뭐냐? 잇따른 금융 이벤트. 자, 이게 뭐였느냐? 첫 번째 2020 코로나. 20 코로나. 자,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일어났죠. 그때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일제히 그냥 증시 자체가 확 내려앉는 사태가 벌어졌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이 뭐가 있었느냐? 작년에 있었던 SVB 즉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그 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자, 얘네들이 지금은 전부 다 이제 핑크 시트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OTC 시장으로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거의 뭐 22 이내에 있던 그 엄청나게 현금 많고 잘 나가던 이 은행들이 전부 다 갑자기 망해가지고서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사태가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됐냐? 야, 다른 건 모르겠고 JP 모간 다이먼 회장 당신이 좀 맡아줘 얘네들 이래가지고서 이거 거의 뭐 물론 따져보니까 뭐 예금보험공사하고 이래저래 얘기해보고 대충 수판 때려보고 하니까 아 그래도 뭐 먹을만 하겠네 하고 이제 여기 왔는데 문제는 망할 애들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런 금융 이벤트 제발 망하지만 말아라 그러는데 지금 지역은행들이 갈수록 지금 더욱더 그 가지고 있는 예금들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대형은행들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자는 지금 높아. 그래가지고서는 이자를 더 주려 그러니까는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제로금리였으면 그나마 좀 더 뭐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있던 잘 나가던 이 은행들이 갑자기 전부 다 나락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JP 모건 혼자서 이제 그걸 다 떠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특히나 황당한 거 CT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는 맡을 수가 없어. 우리도 지금 우리 코가 석자야라는 게 사실상 작년에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틸 수 있는 건 JP 모건, 체이스 이거 하나밖에 없고 자 그러면은 갈수록 이런 짐들이 여기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실적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내일 모레요. 금요일에 이제 이 회사들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자, 섹터 이슈.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금융권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오지 않을까. 자, 계속해가지고서는 3월에 어떻게든 3월에 금리 인하 신용이라도 해줘야 돼. 3월에 금리 인하. 이것만 지금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상 금융권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되면은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1분기 실적 엉망되겠죠. 자, 4월에 있을 1분기 실적에서 금융권은 생각보다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주가도 그만큼 푹푹 빠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먼 회장도 지금 연석에서 공식 성장에서 대놓고 자 이거 잘못하면 우리 생각보다는 뭐 아주 심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거 자꾸 조금씩 이제 밑밥을 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실적은 좋은데 도대체 앞으로가 문제네.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이던스하고 컨센서스라는 거 있죠. 자, 가이던스는 뭐다? 가이던스는 내가 평가. 자, 가이던스는 그 회사가 직접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 컨센서스는 뭐다? 컨센서스. 이거는 다른 평가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남이 평가해 주는 거. 남이 평가해 주는 건데 이게 가이던스가 지금 현재 좋을지 안 좋을지가 지금 그것도 되게 헷갈리는 상황에 와 있다. 즉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안 좋아라는 게 지금 현재 금융주의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어렵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과연 그런데 이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금리가 올라간 덕분에 그래도 역대급으로 실적이 좋아졌잖니. 그러니까 너네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즉 이거하고 두 개가 지금 현재 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정책이 더 유지해야 사실은 은행이 살아요. 왜? 그래야 얘네들이 예대 마진을 가지고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고 지금 주담대는 즉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는 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 즉 회사에다가 하는 회사의 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지고서 은행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서 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니까는 비트코인 ETF까지 승인돼 버렸네. 이런. 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회사, 뭐 블랙락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개 회사들은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아 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체를 가지고서도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할 거라는 걸로 봤을 때 금융권은 지금 현재 완전히 혼돈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대표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봐야 되는 종목.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JP 모건 체이스. 자, JPM이죠. JPM 지금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이 자리. 자, 고점이 또 만났네. 고점이 두 개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러고서 상당히 지금 좀 걱정되는 자리에 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그러면 시티나 웰스파고나 이런 건 왜 안 했니? 걔네들은 지금요 완전히 그 버티기가 힘들 정도고 이건 이미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 하락 파동을 곧 탈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거를 보면 이 자리가 자 재작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이 주기들이 이걸로 봤을 때 다시금 올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주 올 2024년 미국 대선도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금융주들의 이런 종류와 함께 앞으로 전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금리부터 현물 ETF 소식까지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섹터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섹터 정리 화면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강세 테마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의 강세 테마 누가 뭐래도 역시 비트코인 ETF 아주 이게 새벽부터 해가지고서는 많은 그 종목들을 설레게 만들었죠. 비트코인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아주 설레는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가지고서도 역시 조금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5G 생각보다 5G 관련해가지고서 또 지금 떠 있습니다. 주파수 활동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5G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지금 6G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통신사들이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즉 6G의 개발에 맞춰서 가려 그러면 결국은 5G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5G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자, 요거. 자, 아주 한번 해프닝이 있었죠. 처음에. 자, 트위터, 지금 X죠. X 계정에서 자, 갑자기 누군가가 뭔가 말을 잘못했는지 내부에서 뭐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승인됐어요. 그랬다가 아니었어. 오버였어. 그랬다가 다시 오늘 다시 자, 승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나왔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틀 사이에 승인 났소, 오버였소, 승인했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 결국은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 쪽으로 해가지고선 쭉 몰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CES 2024에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영향은 아직까지도 오고 있고 특히 재미있는 거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주 또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 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무슨 얘기냐면요. 내 눈 사이즈. 네, 디스플레이. 자, 요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자, 요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특히 애플 비전 프로, 그 다음에 메타의 퀘스트 3에 들어가는 이런 마이크로 그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더 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도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 이상 빠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G. 자,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은 6G에 대해 가지고서는 곧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5G는 뭐가 문제다? 바로 지금 기지국이 많이 안 깔려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을 더 많이 깔아야 된다. 기지국 깔기.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LTE, 즉 4G보다도 좀 더 많이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 촘촘히 깔아야 되죠. 그래야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5G 이슈들이 지금부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5G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보면 일단은 코닉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그 다음에 다산네트워크스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코닉 오토메이션. 자, 검사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그 기대감이 쭉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 이제 거의 상한가를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이다. 자, 이것도 역시 지금 봤을 때는 관련해 가지고서 반도체 이쪽으로 해 가지고서는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은 상한가로 갔는데 하나투자증권 얘네들이 이제 두나무 관련 종목 해가지고서는 두나무 자, 이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 관련돼 있는 그쪽으로 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또 올라갔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미국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종목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그래도 등치가 큰 게 지금 하나투자증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최고점 여기였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상한가 들어있는 종목.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종목 여기 보면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G 관련주이기도 했는데 현재 5G가 해외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자, 이 회사에서 이틀 전에 다산네트워크에서는 이틀 전에 자, 그동안에 매각했었던 해외 사업을 다시금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매수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들어가서 최고점은 일단 13.95%. 자, 요 자리에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들의 특징을 일단 보면은요. 첫째, 그 ETF 관련해가지고서는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노란톡에 아침에도 일단 띄워드렸었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일단 움직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냐? 동전주들이 많았다.
동전주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현재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동안 빠졌던 부분들, 즉 저가에 대해서 순환매가 들어왔다. 순환매가 들어온다. 네, 순환매가 들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G가 돼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강세 테마로 전문가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주와 반도체 소부장, 5G와 6G까지 쭉 훑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도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가 있을까요? 테마요? 제가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은 5G, 6G를 먼저 부르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는 지금은 들어가기에 너무 과열돼 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게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오히려 5G, 6G,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금 단기간에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아무래도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섹터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히든 종목. 오늘은 별이 많네요. 네, 이름이 좀 깁니다. 자, 포인트 일단은 교육 용역 사업 관련주, 한마디 교육도 아니고 교육 용역. 자,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주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 아주 딱 좁아드니까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 탄탄한 재무 구조. 교육 용역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무가 튼튼하죠. 그런 가운데서 재밌는 게 뭐냐, 투자 현금 흐름의 적자가 축소가 됐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작년, 올해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뭐에 투자를 했었느냐 했을 때는 당연히 교육 교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이제 강사 발굴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투자, 신규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금이 적자가 축소가 되었다. 즉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서 새롭게 가지고서 어떤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매출과 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종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3, 제일 중요한 거는 AI 관련주로 엮일 확률이 크다. 지금 현재 교육 관련된 것들, 교육, 그다음에 교육 용역 사업 이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바로 AI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여러 가지 강사라든가 이런 교재에도 투자를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AI로 해가지고서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엮일 확률이 가장 큰 종목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예요. 자, 네, 주봉 차트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가죠. 자, 작년에 자 8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 나쁘지 않아요. 바닥을 잡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자 횡보를 하다가 아니면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은 횡보가 아니라 가면서 순수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장기로 보고 들고 가시면 올해 상당히 재미있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좀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과 종목 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 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이 QR코드를 스캔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내일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께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테마 분석집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그 종목에 대한 리뷰들도 담겨있는 그 테마 리포트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치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미국의 SEC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관련주들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5G와 6G 관련주들 주목을 해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교육 용역 사업 관련주입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